근데 빅데이터가 뭐지? 빅데이터가? 빅데이터 큰 데이터야? 그쵸? 야 그러면 사실 이제 빅데이터를 보통 사람들이 생각을 하기로 큰 데이터 근데 이게 감이 별로 없잖아. 그냥 수족의 데이터 때려박으면 되는 거냐? 그잖아. 그런 부분이 과연 빅데이터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오해하지 말아야 돼 그것이. 빅데이터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처리한다고 빅데이터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모으다 보니까 데이터가 고르지도 않고 우리가 전통 기법으로 다루기에는 다르게 나타나는 현상이 너무 많아지는 거지. 그러면 중요한 건 또 하나가 그러면 빅데이터를 다루는데 엄청난 양이야. 내가 단순하게 이거를 돌릴 수 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받았어. 네. 돌려놓고 나 죽은 다음에 결과 난 거 의미가 없잖아. 가장 근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말하는 게 맞기도 해요. 크니까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이걸 다 갖다 조사를 해보라니까 고전적인 그치. 방법으로. 데이터를 조사해야 될 방법 이유도 많아지고 항목도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데이터 복잡도의 몇 배로 이렇게 쭉쭉쭉 가는 순간 야 이거 내년도 예를 들어 상품 예측 결과 언제 나오냐 5년 뒤요 이러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실용적인 가능성에서. 그러면 일단 AI와 빅데이터는 뭐 같은 동요는 아니지만 지금 결국은 AI가 탄생된 아주 기초적인 팩터 중에 하나로서 빅데이터가 엄청 중요하고 그리고 그걸 처리하는 알고리즘을 어떻게 개발해내느냐 그게 AI인 거죠 어떻게 보면. 네. 그렇게 나오는 이제 어떤 기능들 실제 사례들도 보면은 그걸 한번 들은 것 같은데 언더아머가 뜨게 된 계기가 언더아머라는 스포츠 브랜드가 네. 급작스럽게 떠왔는데 그게 내가 알기로 어떤 고객들의 그 행동 패턴에 관한 데이터를 가지고 나름의 AI 기법을 만든 거야. 네. 그래서 그 친구가 뭐 활동을 하면서 이제 어떤 상황이 되면 이런 때일 때는 이런 거를 입고 싶어 한다는 그런 감성적인 니즈들이 이제 찾는 거지. 그래서 TV에 막 띄우는 거지. 아 지금 비가 옵니다. 스포츠 우비를 입고 뭐 러닝을 하십시오. 딱 뜨면 훅 하잖아. 그래서 이제 사기 시작하고 거기에 대한 피드백도 계속 생기면서 언더아머가 이제 그런 걸로 소비자들의 네. 이제 패턴에 자리 잡게 된 거란 말이지. 그런 식으로 이제 빅데이터를 가지고 AI 기법들을 우리가 그걸 AI라고 한다면 그것도 인간만이 할 수 있는 기능이잖아. 누군가에게 상품을 추천해 주는 거. 그렇죠. 그러니까 저도 최근에 본 케이스 중 하나인데 저는 사실 이거 보고 좀 놀랐거든요. 원래 그 넷플릭스라는 동영상 보여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원래 이 사이트가 DVD 대여 업체부터 시작해서 데이터 많이 가지고 있기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업체 중 하나거든요. 넷플릭스가. 그래서 추천 기법 대회 같은 걸 2010년, 2007, 8, 9년에 열어서 걔네 뭐 스트리밍 서비스도 하지 않았어? 예, 지금 이제는 그쪽으로 돌아갔지. 대여는 안 하고. 근데 얼마나 데이터를 많이 가지고 있냐면은 특정 장면이 나왔을 때 볼륨을 얼마나 키웠냐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예요, 데이터를. 추천해주는 수준을 넘어서 제가 얼마 전에 이건 그냥 얼마 안 됐을 텐데 이제 넷플릭스 스트리밍 서비스니까 들어가면 이런 영화가 있습니다 하고 보여줄 거 아니에요. 단순히 어떤 영화를 보여주는 수준이 아니라 데이터를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면 이 사람이 액션을 좋아하는지 코미디를 좋아하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그 성향에 맞춰서 영화 썸네일을 다르게 보여줘요. 거기까지 쓰더라고요. 어디에 쓰는지도 기술력이에요 이제는. 그 정보를 가지고 있으니까 똑같은 영화인데 액션 쪽을 좋아하면은 그 드라마 시리즈 중에서 이렇게 칼 들고 딱 겨루고 있는 걸로 보여주고 코미디 씬을 좋아하면은 유명한 코미디 배우가 나와서 딱 웃고 있는 모습을 씬으로 보여주고 이런 식으로 바꿔서 쓰더라고요. 그래서 얘네가 넷플릭스가 자체 드라마를 만들었어요. 스트리밍 서비스가. 그걸 어떻게 만들었냐면은 우리가 지금까지 드라마들에서 보니까 이런 독자들이 이런 씬을 좋아하더라고. 이걸 많이 본 수준이 아니고 이 장면에서 멈춰 있거나 볼륨을 키우거나 안 보거나 하는 요소까지 다 갖다 넣어서 드라마를 만들 때 제작진들한테 이 요소를 다 말을 해줬대요. 야 어떤 배우가 좋다. 떴어? 어느가 대박 났죠 넷플릭스가. 그 드라마가 미드들 작년 재작년 정도에 그 드라마들이 미국 휩쓸었어요. 저도 봤고요. 예를 들어 뭐 있는데? 넷플릭스 드라마 시리즈라고 이제는 너무 많아졌거든요 진짜. 네, 그냥 치면은 아마 미드 아는 사람들은 거의 다 알아요. 넷플릭스 오리지널 시리즈라는 것들을. 근데 그 빅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써먹은 케이스 중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도 그거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옛날에는 우리가 이제 직관이 뛰어나고 경험치가 높은 뭐 예를 들어서 뭐 CIO 이런 사람들이 이제 인포메이션을 분석해가지고 야 이거는 이걸 만들어야 돼 이렇게 했던 거를 네. 컴퓨터가 와가지고 데이터를 막 가져다가 지시를 하는 거잖아요. 디렉션을 주는 거죠. 네. 이렇게 만드세요. 이 배우는 이 각도 얼굴이 제일 사람들이 좋아해. 데이터도 있어요 실제로. 꽤 무서워진 거. 저도 그걸 그렇게까지 했다는 어디까지 했는지 기억 비밀이겠지만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 이거는 지금 딥러닝은 약간 눈파가 갈려요. 그러니까 데이터 없이 하는 쪽도 있잖아요. 혼자 하는 거. 사실 지금은 이제 이쪽이 막 뜨고 있긴 한데 일단은 2010년부터 지금 한 18년 벌써 이제 어떻게 보면은 딥러닝이 뜨기 시작한 지도 10년이 돼가는데 지금까지의 가장 핫했던 거는 실제로 그거에 데이터를 많이 넣으면 좋아진다. 실제로 딥러닝 기술을 하다 보면은 내부 구조를 짜는 것도 어렵지만 처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넣는지도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빅데이터도 커오고 AI 기술도 커오고 이게 지금의 딥러닝의 발전은 어떻게 보면 갑자기 뿅 튀어나온 게 아니라 이런 것들이 다 종합돼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뜰 때가 됐다. 이제 기계는 이제 이 정도 기술이 있고 이 정도 데이터가 있으면은 아 이제 인간을 모사하고 그 수준을 뛰어넘는 학습을 할 정도의 기술들이 됐구나 해서 모인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지금 특정 목적을 가진 기능들에 있어서는 어쨌든 어떤 분야들에서 특히 이제 돈이 걸린 분야들에서 확실하게 두각을 나타내는 것 같네. 그죠. 결국은 어떻게 보면은 최적화인데 사람이 하는 판단의 대부분도 최적화이긴 하고 그 최적화를 잘하는 거죠. 네. 빅데이터를 가지고 AI를 만들려면 그럼 두 가지가 되게 중요하겠네. 빅데이터를 어떻게 데이터 마이닝을 할 것인가에 대한 기술. 두 번째로는 데이터 마이닝이 잘 된 데이터를 가지고 어떠한 알고리즘을 접근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효과적으로 우리의 목적성에 부합한 결론을 도출을 해낼 거냐. 좀 반대인 거죠. 알고리즘이 있고 이 알고리즘을 돌리기 위해서 데이터 마이닝을 맞춰야 되는 거죠. 우리가 데이터 마이닝은 우리가 원하는 데이터를 어떻게 보면 가공해서 뽑아내는 기술이니까 거기에 이미 그 시점에서 목적성이 있는 거잖아요. 하다못해 그냥 정말 간단한 통계를 예를 들어도 데이터가 이만큼 있는데 우리가 거기서 평균을 뽑아낸다는 것 자체가 이미 목적이 있는 거예요. 대충 어느 근방이냐를 알고 싶으니까 뽑아내는 거잖아요. 그치. 그랑 마찬가지로 더 복잡한 기법들도 맞춰 써야 되는 거겠죠. 데이터 쪽이랑 알고리즘 쪽이랑. 그러면 일단 우선적으로 알고리즘에 대해서 우리가 이해를 하고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흔히 말하는 그 알고리즘을 통치하는 용어가 딥러닝. 머신러닝인 것 같아요. 네. 그치, 머신러닝이 이제 원래 근본적으로 맞는데 이제 그게 사람들에게 이제 알려지고 그죠. 잘 되는 거, 딥러닝. 딥러닝이라고 이제 하는 부분인데 머신러닝이 워낙 크니까 그런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으로 필요하다. 결국 이 알고리즘은 AI라는 관점이 엄청 많은데 지금 우리가 이제 포커싱을 맞추고 있는 빅데이터로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 실제로 이 러닝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양의 데이터를 바탕으로 학습을 하는 기능과 알고리즘을 말하는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지금 흔히 사람들이 얘기하는 AI라고 하는 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생겨난 AI고 거기 중간 과정에서 엄청 중요한 게 알고리즘이고 우리는 거기에 대한 이름을 들이면서 이제 딥러닝 사람들이 이러는데 그럼 딥러닝이 뭔지를 좀 명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사람들은? 그죠. 사실 제일 떴는데 뭔지 모르는 거예요. 사실 저도 공부를 하면서 느낀 건데 쉬운 내용은 아니에요. 그치, 결코 쉬운 않겠지. 내용은 아닌데 공부를 하려면은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되게 오래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는데 이제 와서 뜬 거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다들 뭐 옛날에 안 좋은 컴퓨터 있고 뭐 반도체가 발전해서 뭐 이런 개념 정도는 사람이 있는데 기계학습도 거의 비슷한 6, 70년대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 심지어 침체기가 있었다고 하지만 계속 한 10년 단위로 발전이 있었어요. 근데 그러다가 사람이 솔직히 사람을 뛰어넘거나 사람에 근접해야 인식을 하기 시작하니까 지금 와서 갑자기 딥러닝 기술을 쓰니까 딥러닝까지 그러니까 이렇게 레이어를 막 쌓으니까 사람이랑 해볼 만한데? 뛰어넘는데? 여기까지 이제 온 거예요. 꽤 많은 영역들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려진 거라 사람들이 이제 이 분야를 모르던 사람들은 그런 게 있어? 뭐 과학을 하는 사람들조차도. 근데 여기서 일단 이제 딥러닝에 대해서 우리가 논의하기 전에 네. 여기서 한 가지 얘기 꼭 하고 싶은 게 한 가지가 네. 우리나라 사람들은 왜 딥러닝을 알 생각을 안 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이랑 얘기를 하다 보면 일반인들도 딥러닝을 정확하게 몰라도 대강 이렇게 아주 비슷 컨셉을 가지고 얘기하진 않거든. 근데 우리나라는 맨날 이렇게 근본적인 논의들과 근본적인 내용들을 제낀 채 첨단 유행에 대한 피상적용을 갖고 움직이다 보니까 막 얘기하다 보면 막 얘기를 해. 엄청 소신을 할 거야 이 사람과. 뭔 얘기했는지 남는 게 없어. 그러니까 아까 말하신 대로 토론 문화라던가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말했는데 남이 모르는 거를 예를 들어 남한테 말하거나 물어보거나 할 때 틀렸다면 공격을 받는다라고 생각을 하기 십상이잖아요. 익숙하지 않으면 그런 거에 약해지면은 점점 그러니까 너도 알지 나도 알지 요즘 딥러닝이라더라까지 하는 거지 뭐야? 하고 물어보면은 공격받았다는 기분이 들기도 하고. 아니 근데 내가 볼 때 그거는 그거 뭐 그런 심리적인 거보다는
그러니까 태도에 어떤 문제가 좀 있지 않나 싶은 게 좀 얘기하다가 그 사람들이 가져오는 근거들을 대부분 보면은 내가 핸드폰이나 그냥 쉽게 네. 접할 수 있는 매체, 내가 쉽게 눈에 들어오는 매체, 우리 뭐 얼굴책 같은 근데 그건 어떻게 보면은 그런 요소들 말고는 정보를 더 깊은 곳이나 더 정확한 곳에서 얻을 정도로 잘 가공돼 있지 않던가 그런 여유가 없는 게 더 크다고 봐요. 책을 읽을 여유도 없고 잘 가공된 컨텐츠의 부재, 네, 그거 혹은 그 하고, 접근성이 부족. 혹은 그 접근성의 부족. 뭐 접근하려는 태도가 없을 수도 있는데 그거는 접근성이 늘어나면 슬슬 사람들이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죠. 근데 여유가 없으니까 그럴 정도 여유가 없다고 봐요 저는. 우리라고 해서 뭐 AI와 딥러닝에 대해서도 머신러닝을 잘 아는 사람, 뭐 전문가는 아니니까 완전 전문가는 아니죠. 어떤 전문가분들 오시면 뭐 이렇게 할 말은 없지만 그래도 뭐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한다면 그래도 나름 논문을 쓴다고 하면서 거기에 있는 어떤 빙산의 일각을 공부해 본 사람으로서 이제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친구들한테 혹은 사람들한테 이런 걸 알고 가야 된다는 걸 알려주는 게 중요하잖아. 네. 그러면서 내 생각에는 그리고 우리가 다음번에는 그런 알고리즘들이 사실 이러이러한 역사성도 가지고 있고 네. 이런 특징들도 가지고 있고 이 정도는 그래도 알고 네. 덤벼보는 게 어떻겠냐. 딥러닝 얘기를 해야죠. 결국은 이제 AI에서 출발해서 AI의 시발점되었던 빅데이터까지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고 이 빅데이터를 핸들하는 알고리즘들 이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고 또 우리는 얘를 어떻게 이해를 하는 게 네. 좀 좋을 것인가에 대해서는 또 다음번에 식사를 하면서 얘기를 하는 걸로 네. 합시다. 예, 고생하셨습니다.